지금부터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 환영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 정면에 개양된 태극기를 향하여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뜻을 1절에 담아 1절만 순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대표님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2011년도에 셔틀 외교가 드디어 12년 만에 복원되는 엄청난 일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1년 요다 총리가 방문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문재인 5년 정권 동안에 일어난 일은 북한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가끈 전략, 즉 한미일 삼각동맹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하나의 가끈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두 번째 가끈이 있는데 그 가끈 중에 하나만 잘라내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는 것이 김일성의 지론이었고 가끈 전술이었습니다. 거기에 부하내동을 해서 문재인은 5년 내내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일본을 마치 대한민국의 가장 나쁘고 악한 이웃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김일성의 가끈 전략을 반복해왔던 역적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수십 번의 탄도미사일을 날리면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조대항함이라고 이지스 구축함에 비로소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문재인 정권이 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와서 비로소 이러한 정보 협력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야당과 대한민국에는 종북 주사파들의 그 비난과 그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그동안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일본을 가까운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품에 안으면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은 너무나도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정당이나 어느 우파 정당까지도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협력과 우호를 위해서는 반일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일 프레임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술을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이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 장비 그리고 소부장 부품들에 대해서 수입 제한으로 인해서 고통 겪고 손해본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모든 수출 규제가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삼각동맹을 이루는 한미 관계와 더불어 굳건한 자유민주 체제의 동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본을 적성국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품어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아 대변인께서 성명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당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을 예정인데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지난 2011년 노하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죽창을 들자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막말까지 유행하며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큰 결단을 계기로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양국 정상의 각국 방문을 통해 드디어 정상화를 넘어 강력한 미래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도 일본인이고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이만큼 양국의 관계는 발전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뼛속 깊이 깨닫고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제 외교의 중심이 어느 나라인지를, 문재인이 그토록 원했던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지 아니면 미국, 일본, 태평양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일본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악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일제강점기가 그랬다. 국력이 약했던 조선 역사의 슬픈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뼈아팠던 과거를 통해 우리는 피땀 흘려 배우고 일해서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함몰되면 안 된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국가 간의 관계는 좋고 싫고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자국의 원자폭탄을 2번이나 떨어뜨린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적 강대국이 된 일본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나빠지길 바라는 집단이 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죽창을 들자고 하는 집단, 더 이상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싸우자는 집단은 왜곡된 이념에 사로잡힌 사회주의 간첩 세력들이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북중러에 예속된 속국으로 전락하여 지금까지 이룩한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 대국 등 모든 자유와 번영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중국에 대하여도, 그리고 무엇보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한에게도 죽창 들고 싸우자가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며 북한과 중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일본과 상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통해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 역시 세계적인 자유의 물결에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한다. 2023년 5월 6일 자유통일당. 자, 대단한 성명서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자유통일당 여성위원장 주옥선 대표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연설 잘해요. 네, 오늘 이곳 용산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참여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가자는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2월 9일 이거 아닌데 이게 왜 나와? 자, 기시다 총리 방문 먼저 환영합니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께서 한국 방문을 조기에 결정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한일 관계의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 한일 관계 개선을 조기에 매듭을 풀겠다는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시다 총리와 대한민국의 첫째 양국의 목적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이고, 두 번째는 경제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양국의 공통의 이익 서로 집중되리라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동안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가 중요한 과제였는데 일본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한일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께서 징용공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 이것이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한국 측 발표 해결에 더 이상 제3자 대위 변제, 그러니까 정부가 대위 변제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하는 것을 제3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역대 강제징용 해법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빚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개성할 것으로 짐작이 가고, 그러나 기시다 총리님, 한국 사람으로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윤석열 대통령처럼 용서하며 용서를 구한 독일 서독 브란트 총리처럼 내일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결단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통 크게 한번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거의 독일과 폴란드를 보십시오.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고 폴란드에 사과하듯이 이제 과거는 과거 역사에 맡기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의 결단을 우리는 촉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저 북괴와 중공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가 더욱더 가까운 이웃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 2030 젊은 아이들이 일본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항공 그 예약이 완전히 2030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적 왜곡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더 이상 한일 관계에 저 북괴와 중공의 대변자 노릇을 중단하기 바란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 발언 중에 안보, 경제,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글로벌에 대한민국과 함께 가자는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들은 종북주사파 빨치산의 후예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보를 망쳐야 되고, 경제를 망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쳐야 되고,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자유통일당이 바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적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내일 그 기시다 총리가 일단 대한민국 입국하면 국립묘지를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아마 롯데호텔로 가실 모양입니다. 롯데호텔 도착이 3시에서 4시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조기와 또 참 성조기란다,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고 좀 멀리서라도 환영을 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바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가 시간이 되시면 롯데 건너편으로 오셔서 우리가 더 많은 환영을 해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모여주시기 바라고. 자, 우산을 잠깐 접으시고요, 일장기와 태극기를, 자, 여러분 유튜브 빨리 싹 찍으세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자, 일장기 드신 분 앞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은 좀 끄시고요. 자, 일장기 태극기, 자, 여러분 높이 들고 사진 찍어주세요. 네, 이것을 SNS에 다 퍼뜨려
알려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 SNTN에다 다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시다 총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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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하지 말라.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